도시를 뒤덮은 희뿌연 먼지. 예년보다 빨라진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시민들의 두려움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몸속에서 암이나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뇌와 심장에까지 침투해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 효과적인 대처법을 이슈앤맘에서 공개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제일 많이 요즘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왔던 게 코도 이렇게 싸하고 목도 좀 깔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들이 현재 우리 생활 공간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제1급 발암 물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늘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선미 교수님,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요즘은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제일 많이 요즘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엔 하늘색 하면은 딱 그려지는 색깔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하늘색을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될 정도예요. 잿빛. 네, 잿빛. 회색 도시. 그런 날은 기분도 되게 좀 다운되고 이렇게 우울한데 네. 저는 또 이제 기관지가 예민해서 나갔다 오면 이제 코도 이렇게 싸하고 네. 목도 좀 깔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특히 두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 알레르기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이나 집 밖에 먼지가 많으면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럼요. 그야말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대공습에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연세대학교 환경공해 연구소 임영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예방의학과 하은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늘 보면서 이렇게 걷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하늘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보이지도 않고. 뭐 봄에는 황사, 또 겨울에는 미세먼지, 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던데 이게 뭐 다른가요? 어떤 성분부터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그 황사라는 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토양의 성분들이 기인돼서 기류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동하라는 것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성분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들이 많지는 않고요. 이동 과정에서 물론 이제 거쳐오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달라붙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미세먼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활동하면서 쓰는 연료 때문에 기인되는 것들이 난방.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를 보통 쓰게 되는데 그것들이 불완전 연소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많이 이동을 한 것들을 보통 총칭해서 이런 그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훨씬 더 해로운 것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와. 근데 예전에는 저는 그냥 황사는 뭐 심하다 안 심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많이 언급이 되는 네, 것 최근에 같아서 요즘 완전히. 유난히 뭐 그래요. 좀 그런 이유가 있나. 황사를 이게 압도해버렸어요, 완전히. 예. 주로 이제 연료를 많이 쓰는 시기, 그러니까 난방과 같은 것들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높아져서 봄철에는 주로 이제 자연적인 황사와 같은 것까지 겹치는 시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여름을 빼고는 거의 뭐 먼지와 같은 것들의 문제가 1년 내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저희 뭐 이제 겨울철에 이제 미세먼지 또 많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은 또 중국의 난방하고도 연관이 있겠네요, 분명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들의 문제가 더 커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류 현상이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거에 그 2013년 전에 주로 많이 그 오던 바람의 방향들은 캄차카반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기류가 좀 많이 바뀌면서 중국 만주 쪽으로 직접 넘어오는 경로가 좀 더 기류 형성이 많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먼지의 양이나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게 일부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뭐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는 많이 있고요. 네. 큰 먼지들은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게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은 크기의 먼지는 뭐 중국에서 오는 것도 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들이 자연 현상에 의해서 제어되지 못하면 네. 계속 우리 생활 공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많을 때는 한 70% 가까이 되고요. 네. 적어도 보통 한 30-40% 정도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한 40-50% 가까운 먼지의 양들이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땐 중국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우리나라 네. 자체 발생하는 것도 그럼 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들이 현재 우리 생활 공간에서 네. 발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뭐 난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네. 많은 먼지의 직접적인 저희는 막 발생 원인입니다. 석탄 떼거나 이러지는 않는데도 난방에서도 많이 또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석유계 연료를 써도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석탄계 연료보다 덜 발생되는 건데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연기관의 연소율이 좋을수록에 덜 발생되고 연소율이 낮을수록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연비로 생각하시면 네. 연비가 높은 차일수록에 먼지 발생량이 적고 연비가 낮은 차일수록에 먼지 발생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건요. 이게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이잖아요. 미세먼지일수록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얼마나 인체에 해롭길래 그런가요? 그 세계보건기구에 그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미세먼지가 제1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미세먼지는 이제 그 분진이기 때문에 우리 폐포까지, 그러니까 작은 미세먼지는 이제 폐포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폐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이 되어가지고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폐에다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 물질들은 혈류를 통해서 전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들이 호흡기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신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노약자들, 또 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크기로 보면 황사가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럼 초미세먼지는 바로 그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가장 해롭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되나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그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호흡성 분진이라고 하는데 그 호흡성 분진은 이제 10마이크로미터 이하, 특히 2.5가 이제 초미세먼지입니다. 더 작을수록 이제 더 폐포 그리고 혈류를 타고 이제 전신으로 갈 수 있는 미세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건강한 사람한테도 문제지만 뭐 노약자나 임산부한테는 더 크게 해롭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환경부에서 그 산모들을 1,700명 정도를 이제 임신 중에 네. 이제 모집을 해서 네. 거기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학령기 전까지 이제 8년간을 추적 관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태아 시기에 그 양쪽 머리뼈 둘레가 적게 태어나고 대퇴 길이가 짧게 태어나는 그런 어떤 태아 시기의 건강 영향에서부터 그리고 출생 시에 체중이 감소하고 임신 주수가 감소하는 그런 영향과 인지 발달, 6개월, 12개월에 인지 발달 이제 검사를 했는데 미세먼지가 인지 발달도 저해시키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는 그 유해성을 심각하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세먼지가 얼마나 유해한지 쥐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쥐 2마리를 밀폐된 용기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탐색하기 바쁜 건강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3ml의 미세먼지를 주입했습니다. 금세 스모그가 띈 것처럼 용기가 뿌옇게 변했고 쥐들은 깨끗한 공기를 찾는 듯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더니 금세 괴로운 듯 연신 코를 비비는데요. 미세먼지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흡입하지 않은 쥐들이 여기저기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정말 숨쉬기 어려운 것인지 해기능 검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돌아가는 원통에 쥐를 넣은 뒤 한쪽에는 미세먼지를 주입하고 다른 한쪽은 미세먼지를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를 흡입한 쥐는 숨을 쉬기 위해 폐활량을 높여야만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 호흡 곤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폐에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를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알갱이가 폐에 침착돼 검은 반점처럼 보입니다. 이 알갱이가 딱딱하게 굳어 염증과 암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진짜 눈으로 보니까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게 됐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서 살 수가 없고 그렇죠. 이게 방법이나 대안이 여기도 필요할 또 것 있을 같은데요. 텐데. 네. 저희 집만 해도 어제 한밤중에 갑자기 우리 딸 유빈이가 아빠 목이 아프다고 나와서 물을 달라고 자꾸 집사람도 목이 아프다 나오는데 딸 같은 경우는 맨날 운동장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죠. 와이프도 또 직업상 이제 벌판을 갖다가 4-5시간씩 맨날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이고 또 생후한 2년 되내도 지금 콧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 맨날 나가자고 막 이렇게 또 지금 놀러 나가고 괴롭히는데 싶으니까. 와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그 일반적인 먼지는 뭐 코 점막이라던가 폐에서 걸러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초미세먼지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을 이제 이 먼지가 작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증명을 하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네. 한 가지가 2003년에 0.05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를 보통 우리가 나노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작은 거죠. 예,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위적인 발생원에서 보통 발생되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먼지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먼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발광 물질을 발라서 실제 자원자한테 좀 잔인하긴 하지만 호흡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 호흡을 시켜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1시간 이후에 감막 카메라를 갖고 이제 전체 전면을 찍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보통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학설대로라면 폐에만 대부분 이것들이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신에 거의 다 퍼져 있고 특히 뇌 쪽에도 많이 가 있거나 예, 대사되는 과정에서 방광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먼지들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학설이 만들어진 거고 결국은 폐포에 달라붙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벽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학설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먼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 몸의 모든 부위로 퍼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섭네요. 우리가 말씀 나눠봤